안녕하세요. 네, 랜드의 실무 강의 맡고 있는 최종호 평가사입니다. 저는 이제 29기 한 2018년도에 합격을 했고요. 현재 대형법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랜드의 감정평가 실무 강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합격할 때 한 1년 10개월 정도 직장 다니면서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좀 나름대로 강사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그럼 이제 한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공부하는 건데 직장 병행하면서 하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실무 공부를 좀 거의 안 했습니다. 비교적 남들보다 적게 해서 나름의 어떤 노하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실무 강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저희가 맛보기 강의 OT 시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번 이제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정평가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과목 소개 먼저 하고 좀 진행할게요. 자, 감정평가 실무 과목이라는 건 결국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는 게 실무의 과목입니다. 그럼 감정평가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게 얼마예요 라고 하는 게 그냥 감정평가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이 빌딩이 뭐 1,000억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면 그게 감정평가가 되는 건 아니겠죠. 나름대로 어떠한 뭐 정형화된 규정이라든가 그 틀을 가지고 산출해낸 과정이 결국 감정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무시험이라는 건 결국은 그 과정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출을 했느냐, 요거를 채점하는 과목이 이제 감정평가 실무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그럼 평가랑 시험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평가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냥 저희가 직접 그 자료조사도 하고 현장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감정평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평가액을 도출해내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한다면 실무시험은 여러분들이 뭐 책상에 앉아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주어진 자료 그냥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운 평가 방법의 내용만 그대로 적용만 하셔서 그것만 적어내시면 되는 게 실무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자체가 실무시험은 문제 페이지만 한 20페이지가 좀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모든 기존에 이제 뭐 서술형 시험을 보시기 전에는 대부분 다 객관식 시험을 보셨을 텐데 객관식 문제 아무리 길어봤자 뭐 2-3문장이죠. 네, 뭐 좀 보기 같은 거 좀 있고 하니까 길어봤자 한 페이지를 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문제나 시험을 보실 때는 문제를 파악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지장이 없죠. 그냥 보고 내가 아는 내용에서 답을 알고 있는가가 이제 주안점이라고 한다면 실무시험은 일단 문제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익숙치가 않은 시험이고 낯선 시험이라 보니까 대부분 다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랑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시험지에다가 표출을 해내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사실 낯설다 보니까 어렵고 게다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 내에 이 과정을 다 해내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무시험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사실 2차 시험이 3과목이에요. 3과목인데 실무, 이론, 법규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그중에 보통 실무를 주로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남들도 다 먼저 실무를 해요. 그래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당연히 똑같은 그 커리큘럼을 잡아 나가는 게 좀 덜 불안해요. 그래서 다들 먼저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가 조금 더 그러니까 숫자로 좀 표현되다 보니까 뭔가 수학 같고 계산 같고 이래서 뭔가 좀 숙달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이래서 먼저 하시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론하고 법규가 암기 비중이 좀 높으니까 암기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실무를 먼저 좀 잡아놓자라는 차원에서 보통 많이 먼저 실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남들도 먼저 하고 남들도 먼저 잡고 가는 과목이다 보니까 얘를 내가 나중에 따라가려고 하면 왠지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앞서서 좀 빨리 잡아놓고 가는 게 편해요. 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 실무 과목이라는 거는 구성은 대체적으로 이런데요. 그냥 우리가 뭐 아무리 어려워도 감정평가 실무라는 거는 3방식의 개념이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3가지 방식이어가지고 시장 방식, 그러니까 옆에 부동산이 얼마면 이게 얼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옆에 부동산이 얼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뭐 200억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비교 방식. 그다음에 요거를 200억 들여서 지었으니까 200억은 하겠지. 이게 뭐 원가 방식. 그다음에 여기 임대료가 한 10억 나오니까 이거를 환산해 보면은 가액이 한 400억 되겠다. 막 이런 게 수익 방식.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 3가지 방식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사실 감정평가예요. 그래서 그 3가지 방식을 말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너무 너무 그냥 일상생활의 얘기죠. 그러면 안 되니까 디테일하게 어떻게 규정이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이 가장 위에서 보는 3방식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평가하는 건 부동산이지만 부동산 외적인 것도 하니까 그러면 부동산 외에 대한 대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물건별 평가가 나오고
근데 우리가 평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이라든가 목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냥 앞에 3방식을 잘 배우면 그거에 대해서 응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적용해 보는 그 일련의 과정이 여러분 시험의 그냥 문제입니다. 대신에 공부 범위가 많죠. 근데 많은데 사실 시험 딱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이제 실무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개요들이고요. 자, 그동안 접근 방법을 좀 이제 어떻게 좀 접근할 거냐. 이게 사실 기존의 수험 방법을 먼저 적시를 해드렸는데 거의 다 이렇습니다. 뭐 저희 학원 아니어도 다른 데는 다 항상 다 이래요. 내용은 많지만 과정은 커리큘럼 되게 단순한데 그냥 기본 강의 있고요. 이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다라고 강의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풀이를 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문제풀이 끝나면 모의고사 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 기출 정도 조금 강의 있는 거 정도. 그래서 어떤 학원에 가시든 뭐 사실 요 커리큘럼들은 거의 다 가르칩니다. 근데 강의가 들어서 문제가 다 풀리고 모의고사까지 쭉 갈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안 돼요, 그게. 대부분 안 되고 학원들 자체에서도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요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뭐 다시 들으시던지 뭐 다시 공부를 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사실 강의 듣고 문제 풀이로 봤는데 뭐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데 시간 내에 안 들어와. 그럼 시간 내에 안 들어오니까 강의를 다시 들어볼까? 아니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다시 풀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미 뭐 카페든 뭐 이런 데서 들어보셨겠지만 뭐 4회독 한다, 5회독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기존의 어떤 수험계의 루틴한 가장 기본적인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봐라. 왜? 왜냐하면 실무는 반복과 연습, 막 숙달 이런 거가 좀 강조되는 시험이었어요.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직까지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사실 굉장히 많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무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이 실무 강의를 하고 있는 데에서 그러니까 왜 하고 있냐면 실무 공부를 별로 안 했다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조금 덜 공부해서 붙을 수 있었던 데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가장 큰 강점은 실무 공부 남들이 5번씩 볼 때 그냥 한두 번 보고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니까 거기서 사실 시간을 세이브를 시켰던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그냥 강의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 이렇게 양적으로 하는 공부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딱히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생각하는 방법은요. 일단 이래요. 일단은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100분 정도 주어지고 100점을 푸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의 쉬지 않고 써야 딱 그 시간 내에 끝나는 시험이라 가지고 그럼 뭐냐면 내가 배운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게 내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검색이 돼가지고 매칭이 돼야 돼요. 결국 사실 이 실무 시험이라는 거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규정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인데 그러한 나만의 판단 기준들이 빨리빨리 내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고민하게 되고 시간이 질질 끌고 그러면 10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를 150분, 200분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기존의 수험 방법들은 사실은 얘기하는 게 그냥 많이 풀어라.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한번 강의 들으세요. 쭉 듣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왜? 처음에 한번 훑으라고 들은 거야. 근데 이거 한번 훑고 나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한 2-3번 또 돌려 들으시고 문제 풀어보고 안 되면 문제 될 때까지 뭐 풀어보세요. 막 이런 식이에요, 다. 그죠? 근데 그런 거는 그런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체계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접근 방법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딱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숙달만 시킬 뿐이지 내가 이 2차 시험을 응용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내 머릿속에서 이게 뭐 매칭이 된다거나 이런 느낌도 아니고 어려운 게 나오면 또 낯서니까 더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양적인 공부 방법보다는 한 번 되도록 공부할 때 내가 체계를 잘 잡고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일단 요거를 가장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기본 강의랑 이제 문제풀이를 어떻게 뭐 간극을 좀 줄일 것이냐. 요게 사실 가장 주안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강사마다 어떤 나름대로 스킬이 있겠죠. 근데 요게 어쨌든 가장 중요하고 제 강의는 뒤에서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시험은 최종적으로는 목표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 제 강의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요걸 떠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험에 접근하실 때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실무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초시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부분 점수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틀리더라도 점수가 들어오는 게 꽤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합격생들이나 시험 봐본 분들을 아무리 뭐 다 얘기를 해봐도 거의 다 뭐 내가 엄청 잘 풀어서 붙었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100점 그러니까 100점이 주어지는데 걔네들이 다 푸니까 그냥 어느 정도 꽈랑 넘고 점수가 돼서 커트라인에 들어왔다더라. 이게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험이 커트가 한 45점에서 50점 범주 안에 딱 그 안에만 있어요. 평균적으로 45점 넘어가고 그 범주 안에 딱 들어가면 거의 다 합격인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잘 풀었다라는 답안지랑 좀 못 풀었다 하는 답안지랑 간극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100점이니까 45점 받으면 합격이다? 그럼 내가 한 두 문제만 진짜 잘 풀면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그러니까 다 풀어야지만이 그래도 채점할 곳이 많아지니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무시험은 내가 엄청 잘 풀어야 돼. 하나도 틀리는 거 없이 다 맞춰서 뭐 좀 한 두세 문제 잘 풀겠다 이런 것보다는 대충이라도 네 문제를 쭉 잘 푸는 게 합격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붙은 사람 치고 문제 못 풀었는데 붙은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문제 중에 하나라도 못 풀면 보통 떨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냥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게 이 문제 특성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시간 내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좀 못 풀더라도 그 다음에 약간 너무 디테일한 거나 막 계산 하나하나 그런 게 너무 연연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조금 대범하고 그냥 러프하게 푸는 게 훨씬 더 그냥 결과값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푸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무시험은 막 내가 너무 잘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워낙에 불확실성이 큰 시험이라 한 40에서 50점대 득점하겠다. 이러려면은 그냥 모든 문제를 시간 안에만 좀 잘 풀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뭐 기본 내용과 문제풀이 간극을 최소화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는 커리큘럼 자체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평가라는 게 기본적인 3방식 내용이 있고 뭐 물건별 이렇게 챕터별로 있기 때문에 해당 챕터에 대한 기본 강의랑 문제풀이를 좀 같이 그러니까 그거를 챕터마다 끝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들으면 문제가 뭐냐면 기본 강의 한 3개월 동안 들어놓고 나면 또 까먹어. 다 까먹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예전에 했던 거 뭔지 모르고 막 복습 안 돼 있고 그러면은 쉽게 까먹고 그러니까 다시 듣고 강의 한번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거기에서 시간 잡아먹는 게 꽤 큰데 그러니까 우리는 되도록이면 한 번 할 때 좀 정리 잘 해놓고 체계를 잡아놓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강의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게 가장 큰 거라고 보는데요. 실무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무시험이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왜냐면 어떻게 보면 찍어도 되거든요. 뭐 고르면 되냐 뭐 이런 게 대부분 자료에서 내가 뭘 고를 것이냐 어떤 자료를 볼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뉘앙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좀 덜 하더라도 막상 2차 시험장 들어가서 내가 공부가 다 안 됐는데 2차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 풀 수 있는 거는 실무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하고 법규는 내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써야 되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못하지만 실무는 그래도 자료가 주어지니까 자료 보고 어떻게든 쓰면은 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무가 저는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내린 결론은 딱 그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를 푸는 결국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거는 부동산이건 뭐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배경 지식이 너무 전무한 상태로 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얘가 그냥 학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푸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얘는 감정평가 실무라는 거는 한 80% 이상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고요. 그 부동산도 지금 이렇게 빌딩 하나 서 있는 것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개발도 민간이 개발하는 게 있고 뭐 공공이 개발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뭐 관련 인허가라든지 비용, 뭐 수익 구조 뭐 이런 게 다 다른데 그거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이 그냥 접근을 해버리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고 그러니까 배울 때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 다음에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이 그냥 땅인 건지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뭔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얘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마다 평가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는 규정들이 달라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떨 때는 왜 이거 하고 어떨 때는 왜 이거 하지?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틀이 안 잡히고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배경도 모르는 상황에서 규정만 드립다 외우고 하니까 양은 많아 보이고 이해도 안 되고 문제 적용은 안 되고 이게 좀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자체는
항상 아까 요 챕터마다 삼방식, 물건배 요거마다 나름대로 배경 지식, 그다음에 약간의 그 시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결부해가지고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조금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이해도도 높고, 그다음에 이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규정이 뭔지 대략적이라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저는 기본 강의를 좀 잘 테두리를 잡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이 문제만 드립다 풀어대는 그 어떤 시행착오나 과오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말하면 우리 시험은 아까 저렇게 양적으로 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양적으로 막 많이 풀어보고 하는 시험은 어디에 좋냐? 객관식 시험에 좋습니다. 그죠? 객관식 시험은 보기라도 비슷하게 나오고 문제가 거의 똑같잖아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게 계속 나오니까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하면 할수록 적용도 많이 되고 어차피 시험장 가면 비슷한 게 나오니까 내가 금방금방 뭔지 알아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들은 대체적으로 책을 그냥 훑고 잔상을 내 머릿속에 남긴 다음에 그 문제 많이 풀어봐가지고 적용만 많이 해보면 웬만하면 붙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 투하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인 거지 계속적으로 하면 객관식 시험은 되는데 이거는 서술형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랑은 안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서술형 시험은 우리 2차 시험은 절대 똑같은 문제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다 다른 게 나와요. 그 뜻은 뭐냐면 배운 내용은 되게 한정적인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을 가시든 6개월 정도면 기본 강의가 끝나요. 그러면 그 6개월 배운 내용을 가지고 2년 차가 됐건 3년 차가 됐건 5년 차가 됐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6개월짜리 내용이 5년 배워야 이해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5년에서 붙는 거고 어떤 사람은 2년을 해도 붙을 수 있는 게 그 6개월짜리 내용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잘 이해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잘 응용을 하니까 붙는 거고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문제만 계속 풀면 어떻게 응용하는지도 모르는데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만 부추기는 거죠.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 규정은 알겠는데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문제로서 접근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나무랑 똑같아요. 우리가 기본 내용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가지를 쳐서 이파리를 이제 푸는 내용인데 이파리부터 보고 기둥을 세우려고 그러면 어디가 근본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항상 이 실무시험은 기본과 뼈대를 제대로 좀 못 잡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게 이 실무시험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헤매고 있다. 이거를 누가 알려주지를 못하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잘못 진입을 하면 대체로 꼬입니다. 그냥 제가 더 보면 내용이 꼬여 있어가지고 이미 약간 다시 가르쳐야 되거나 다시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푸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사실 또 학원 구조라는 게 그걸 다 잡아줄 수 있는 학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제대로 조금 이해를 하고 기본을 잡고 실무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 간평 일을 하기 전에 건설사를 다녔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이해라는 게 없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라는 게 그냥 어차피 내가 보던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평가만 하면 되는구나를 아니까 사실 쉽게 풀렸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해라든가 지식이 쌓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감정평가 실무인데 그런 것들을 좀 강의를 통해서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주로 좀 텍스트로 좀 딱딱한 그 자료보다는 다이어그램이나 여러 가지 좀 활용해가지고 자료 교재 구성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마지막으로 강의는 중요도에 따른 강의 구성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중요한 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평가에서 배우는 여러분들 내용이 한 10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실제 평가에서 쓰는 내용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5에서 20, 진짜 적게는 10밖에 안 쓰는데 그러면은 시험 가서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평가사들이 어차피 들어가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맨날 쓰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럼 나는 내가 평가할 때 항상 20밖에 안 쓰는데 그 20을 가지고 시험을 내겠지? 모르는 수험에서만 존재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 잘 안 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20이 뭔지, 중요한 20이 뭔지 잘 모르고 100을 일단 다 공부해 놓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질문 감정평가 관련된 이제 오픈 카톡방 많으니까 거기에 질문 나오는 거 보면 주로 다 잘 안 나오는 8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장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20에 대한 내용에서 깊게 공부하면 더 배울 게 많고 파야 되는 게 많은데 다른 부분에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고 결국은 이 모든 건 저는 문제 잘 풀려고
문제 잘 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 나름대로 그냥 문제 분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정립을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실무 이제 돌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 봤을 때는 올해도 괜찮지 않을까, 올해 합격생분들이 꽤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 결과값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강의는 뭐 맛보기 강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본인과 맞는지 이런 거 체크하시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뭐 수험을 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내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얘를 봐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해드렸으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게 조금 참고가 돼서 실무에서 너무 헤매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뭐 남들은 뭐 4-5번 이렇게 막 돌렸다, 그럼 이건 항상 그러니까 생각해볼 문제인데, 내가 4-5번을 풀었는데 안 되면 그 방법이 잘못된 거지, 내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머리 좀 써가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로 질문이 나왔던 게, 뭐 이제 공부 스케줄 이런 거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2차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별거 없죠. 그냥 2차만 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 강의 다 나가고, 모의고사 같은 거 있으니까 그것만 내년 시험 전까지 쭉 하시면 되고, 1차를 병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보니까 1차 시험이 한 7월 달부터 개강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개강 전에 한 3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기간에 실무를 좀 많이 하시고, 대신에 제 생각은 적어도 올해 12월 말까지는 1차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뭐 회계경제 민법 요 정도는 기본 강의랑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완성되게끔 스케줄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잡히면 남는 시간을 역으로 계산하셔가지고 2차 과목을 좀 보시는 게 좋다.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끔 또 질문 나오는 게, 그럼 랜드임시 사실 저희가 뭐 메이저 학원은 아니니까 그럼 메이저 학원 대비 좀 강점이 있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도 뭐 다른 학원 강의를 막 듣는 건, 제가 뭐 지금 와서 다른 학원 강의 듣지도 않고, 제가 합격할 때도 저는 메이저 학원 거를 들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막 법규 가르치시던 분이 실무 가르쳐주고 막 이랬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학원이 솔직히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가장 그냥 애들 그 어떤 성적이라든가 지금 어떤 성과도를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지금 매주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메이저 학원에 다녔다가 합격한 친구들이 와서 채점을 해주는데, 나름 그 친구들이 와서 좀 놀래는,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잘 쓴다,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다른 학원에 비해서 뭐 텍스트 이런 것만 하면, 사실 이게 이해를 해야 푸는 건데 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 부분에서 자료 구성도 괜찮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무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